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은 그릇이 큰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이 참 그릇이 크다. 이건 보통 칭찬이 아니죠. 그 안에 다 담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능성, 인간관계, 품성, 앞으로의 성공할 거라는 확신, 그런 게 이제 포괄적으로 다 이제 집어넣어서 대대적으로 칭찬하는 거. 그런 말이죠. 그릇이 크다는 거는. 사람의 그릇은 타고나는 걸까요? 100%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어느 정도 이제 타고나는 부분도 있지만 자기가 노력하고 이제 관심을 기울이는 거에 따라서 자기 그릇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어떤 요소가 사람의 그릇을 키울까요? 먼저 이제 여러 가지 인생 경험, 이런 것들이 사람의 그릇을 키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뭔가 이제 그 인생의 경험에서 여러 가지 이제 아픈 경험들도 많이 하고 힘든 고비들도 넘기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자, 공부하는 것도, 책을 읽는 것도, 여행하는 거, 이런 거 다 이제 사람의 그릇을 키우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인생의 경험과 그런 여러 가지 노력에 의해서 자기 그릇을 이렇게 탁 키운 사람들, 그야말로 큰 그릇인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요. 이제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이제 보다 좀 그릇이 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데 오늘의 10분이 대단히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실게요. 자, 첫 번째, 그릇 큰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자기 자신의 그릇을 안다는 거예요. 그릇이 큰 사람들은 스스로 이제 과대평가하지도 과소평가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바로 그릇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릇이 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뜻도 아니고 자기를 정말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있다. 이게 이제 그릇이 큰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대평가, 과소평가 안 하는 사람들 스스로 어떻게 얘기할까요? 함부로 나에 대해서 이제 과소평가하지 않는 사람들은 함부로 자기를 비하하지 않죠. 왜, 내가 제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로 이제 자기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새로운 도전 어떤 이런데 엄두도 아예 안 낸다. 이런 부분들은 자기를 과소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 객관화라고 하는 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반대로 뭐든지 할 수 있어 근거 없는 자신감이 그렇게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제 열어놓는 거죠.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못할 게 뭐야, 하면 다 할 수 있지. 이게 이제 기본이 돼야 되는 거죠. 자기를 한 번이라도 아이고 내 주제에 무슨 이라는 말을 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나를 과소평가하고 나의 객관화가 안 돼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뜨끔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나한테 감히 말이야 이렇게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 자기 과대평가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제 엊그제도 기사가 났었는데 이제 어떤 갑질, 그야말로 직장에서 이제 그 직장 상사가 이제 갑질하다가 징계 먹고 이런 어떤 기사가 이제 났어요. 그게 이제 뭔가 하면 그야말로 이제 개인적인 의전을 너무나 지나치게 요구했다.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야말로 회식 끝나고 나면 조폭 부대처럼 일렬로 쫙 서가지고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이거 해야지 좋아하는 그런 직장 상사들, 자기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내 그릇이 이제 점점 작다는 거, 그야말로 증명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볼까요?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서 내가 주체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자기 그릇이 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좋은 일에 이제 생색내기 좋아하고 나쁜 일, 사고 난 일, 부정적인 어떤 상황, 이런데 이제 싹 미꾸라지처럼 이제 빠져나가는 이런 사람들 있죠. 우리 직장에서 드물지 않게 봅니다. 이런 사람들. 그릇이 큰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요, 특히나 이제 부정적인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남 탓을 하지 않는 거죠. 뭔가 이렇게 잘못됐어요. 회사에서 서로 이제 미스커뮤니케이션으로 잘못 발주되고 납품도 들어와 되는 날보다 훨씬 딜레이 되고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이제 이랬을 경우에 이제 누가 그랬어, 누구 책임이야, 제가 안 그랬어요, 이런 얘기. 우리는 잘못한 거 없고 다 다른 팀이 잘못한 거다, 견연대여 하는 거죠.
남 탓을 하지 않으면 어떤 증상이 일어날까요? 언성을 높이거나 이제 버럭 화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특성이에요. 그래서 화를 낸다는 건 그야말로 자기 방어죠. 나 잘못 없어. 네가 그런 거잖아. 이제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가장 그릇이 큰 사람들, 부정적인 상황에서 주체가 되는 이제 첫 번째가 어떤 이제 남 탓을 하지 않는 거.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변명하지 않고 이제 곧바로 사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해시고요. 이렇게 이제 막 변명하고 이제 내가 그런 걸 네가 잘못 알아들은 거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사과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릇이 그야말로 종지애기 이런 거죠. 간장종지.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사과 어떤 이제 전제를 두고 사과하지 않는 거죠. 오해하신 것 같은데 난 그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니고 당신이 오해한 거야. 이런 식으로 뭐 전제를 두고 사과하지 않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즉시 변명하지 않고 즉시 사과. 그리고 반복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가 이제 후배 직원들한테 자기만 신경 날카로워지면 막 되도 않게 막 소리 지르고 짜증낸 거를 사과했어요. 내가 너무 날카로워져서 그랬다. 미안하다. 여기까지 굉장히 훌륭한 상사.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다음날 또 막 자기 짜증나면 막 화내고 이러면은 또 반복하는 거잖아요. 이건 진정한 사과라고 할 수가 없죠. 사과를 잘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이제 유능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볼까요? 그 부정적인 상황에서 내가 주체가 된다는 의미는요,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이제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어? 내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릇이 큰 사람, 특히 리더는 어떤 잘못된 일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해결할까를 가장 최우선으로 합니다. 당황하거나 화내지 않고 재빨리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원인 분석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이제 반복되지 않도록 그때서 다시 뭐 직원들한테 어떤 뭐 경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피드백을 한다든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꼭 리더뿐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뭐 실수하거나 실패하고 자기 자신한테 이제 화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절망하고 그런 게 습관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렇지 뭐 난 안 돼. 난 역시 못해. 막 이러면서 이런 게 나한테 어떤 유익함을 줄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자괴감을 갖지 않고, 자, 해결에다 초점을 맞추면 내가 이제 그렇게 어떤 실수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자존감이 추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이제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자존감이 이제 떨어지는 어떤 상황 자체를 나 스스로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막 나를 비하하고 이런 것만 없이 해결에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볼까요? 그릇이 큰 사람들의 이제 특징은요,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열려 있습니다.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보면요, 이제 제가 리더십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기업에서. 그럼 리더들의 태도가 이제 딱 두 가지 유형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 애들 무서워서요. 아예 저는 이제 피합니다. 이제 말 이제 안 하려고요, 애들하고. 요즘 애들에 대해서 뭐 한마디만 하면은 뭐 다들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고 무슨 외계인 같아요 라고 아예 그들을 피하는 리더가 있고, 요즘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들과 이제 이야기가 안 통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들한테 관심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리더의 유형이 있어요. 그런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어떤 리더가 소통이 잘 될까요? 너무나 당연하게 두 번째 리더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사고방식이 우리랑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이해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다름에 대해서 이제 열려 있는 게 첫 번째가 그래서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리더가 요즘 친구들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갖고 그들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더 열려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어떤 통하는 리더를 만듭니다.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열려 있다는 거는요, 이제 첫 번째 관심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비교하지도 차별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기로 들어온 신입사원들이 있어요. 근데 김주임은 잘하는데 최주임은 왜 못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바로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럼 막 너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형은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하는 거 다 비교죠. 각각 그 존재에 대해서 이제 존중하고 장단점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김주임은 숫자에 굉장히 강하고 최주임은 거래처와의 관계가 원활하고, 이렇게 각자의 장점에 대해서 이제 어떤 집중하는 거, 비교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나를 이제 더욱더 큰 그릇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동창이 누가 잘 나가면 이제 그 친구한테 더 신경 쓰고, 힘들어하는 동창은 나한테 이제 뭐 부탁할까봐 슬슬 피하고. 이 친구가 좋다는 게, 이제 예전 친구가 좋다는 게 이제 오랜 세월을 함께 했기 때문이죠. 절대로 비즈니스 파트너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친구들에 대한 어떤 그런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어떤 차별, 비교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그야말로 그릇이 큰 사람, 작은 사람, 저 대표적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태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그릇의 크기는 이제 여유에서 나오잖아요, 사실. 자기가 속해 있는, 소위 이제 밥 먹고 있는 그 일터에서 무능하면서 여유 있는 사람 못 봤어요. 결국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유가 실력에서 나온다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실력을 갖춰야 여유가 생기고, 그래야지 내 그릇이 점점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나는 과연 내가 진짜 밥 먹고 있는 이 일터에서 유능한가?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우리가 그릇을 키우는 사람들의 어떤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더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고 긴장해서 우리 스스로의 그릇을 점점 더 키우는 그런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이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